2021년 박물관 미술관 주간 연계 체험 프로그램 해녀의 기원을 찾아서를 찾아주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해녀에 대해 가지고 해녀가 언제부터 발생되었는지에 대해 가지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교육 프로그램을 맡은 박근태라고 합니다. 자, 먼저 목차입니다. 먼저 해녀는 누구일까요? 한자로 보면 바다 해자와 여자 여자를 쓰고 있죠. 맞습니다. 바닷속에서 잠수하여 전복, 소라, 삼계, 미역 등 해산물을 캐는 일을 하는 여성입니다. 그래서 이 해녀를 잡녀라고도 합니다. 해녀가 언제부터 등장하는지는 정확히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 조선시대 기록인 이건의 규창집에 나와 있는 제주풍토기에 보면 해녀의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게 1630년의 기록입니다. 이게 가장 빠른 기록인데요. 이런 기록보다도 더 빠르게 아마 해녀들이 등장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선사시대 유적과 유물을 통해 가지고 그 증거를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선사시대 어로활동입니다. 신석기 시대의 이제 해녀의 모습을 이제 찾아볼 수가 있겠는데요. 그 증거를 이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주도를 포함해 가지고 남해안 지역 섬에서 신석기 시대 패총 유적이 확인됩니다. 이 패총이라는 것은요, 그 신석기 시대 선사인들이 먹고 버린 그 조개 껍데기 등을 포함한 그 쓰레기들을 버린 쓰레기장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 패총에는 보면 이제 사람 뼈, 인골도 이제 출토가 되는데요. 그 인골을 이제 연구하다 보면 그 인골 머리뼈에서 웨이도 골종이라고 하는 이제 병명이 이제 그 인골에서 확인이 됩니다. 이 웨이도 골종은요, 잠수하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병입니다. 그렇죠. 해녀들도, 요즘 해녀들도 이런 웨이도 골종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웨이도 골종이 나타나는 사람들을 보면 잠수를 하며 생활하는 사람들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부산 가덕도 장양유적에서 나온 인골입니다. 인골을 보면 뒤쪽에 막혀 있습니다. 그 웨이도 골종이라고는 분명히 나오는데요. 이게 여자 인골에서만 나오는 게 아니고 남자 인골에서도 나옵니다. 이런 걸 보면 신석기 시대에는 남자와 여자를 구별하지 않고 모두 바닷속 잠수해 가지고 해산물을 채취하고 그다음에 물고기를 잡는 그런 그 어로 활동을 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증거들을 또 하나 살펴볼 수 있는 게 도구들입니다. 그러니까 신석기 시대뿐만 아니고 이제 역사 시대까지도 이렇게 도구들이 나오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전복으로 만들어진 도구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전복을 캐는 이제 비창이라고 하는 도구도 이제 신석기 시대 패총에서 나오게 됩니다. 아마 오늘 여러분들이 체험을 하게 될 그 제작 체험을 하게 될 그 선사시대 도구 중 하나가 비창입니다. 이 비창은 전복을 캐는 도구라고 말씀드렸죠. 근데 이 전복은 바위에 딱 달라붙어 있으면 도구 없이는 떼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비창을 만들게 됐는데요. 이 비창은 사슴의 다리뼈나 뿔 갖고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이런 걸 보면 이제 이런 게 이제 신석기 시대부터 나오는 거 보면 신석기 시대에 해녀와 같은 그런 물질 활동을 했던 사람들이 있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잠깐. 그렇다면 제주도의 유적들도 많이 있죠. 아마 박물관에 가보시면 이런 유적에서 나온 유물들을 많이 볼 수가 있는데요. 그 중에 국립제주박물관에 이제 전시가 된 유물들 중 하나를 살펴볼 수가 있을 겁니다. 신석기 시대 그 비창입니다. 이게 사슴의 뼈를 갖고 만들어진 건데요. 요즘의 비창하고 거의 비슷하게 만들어졌습니다. 전복을 뗄 때 사용되는 도구인데요. 이런 비창뿐만 아니고 이제 전복 껍데기로 만든 칼과 그다음에 그 뼈로 만들어진 이제 낚시 바늘 등이 이제 많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런 신석기 시대 도구들을 보면 아마 그 당시에 사람들이 수렵이나 그런 활동만 한 게 아니고 바닷가에서 어로 활동을 하면서 살았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신석기 시대에 이런 해녀와 같은 물질을 하면서 사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걸 알 수가 있겠죠. 제주도의 옛날의 이름을 뭐라고 하죠?
맞습니다. 탐나라고 하죠. 기원 전환 시기부터 그 고려에 복속되기 전 1105년을 이제 탐나의 시기라고 하는데요. 이 탐나 시대에 해당되는 유적들도 이제 제주도에서 확인이 됩니다. 그 유적에서도 보면 신석기 시대에 말씀드렸던 패총이라는 유적이 확인됩니다. 그 패총 중에 아마 우리나라에서도 몇 손가락 안에 들 만한 그런 패총들이 있습니다. 그게 에어롭 각지리와 구잡 종달리에 있는 종달리 패총과 각지리 패총입니다. 이 두 개 유적은 상당히 큰 패총 유적입니다. 제주도에서 나오는 특징적인 유물 중 하나입니다. 그 전복만 먹은 게 아니고 그 껍데기를 이용해 가지고 이런 도구들을 만들었는데요. 각지 패총에서 나온 전복제 반달칼입니다. 이 전복 껍데기의 일부를 이용해 가지고 이런 반달칼을 만들어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김영리에 있는 괴내기 동굴이라고 있는데요. 그 안에서 나온 전복제 껍데기로 만든 화살촉입니다. 이런 것들은 전 세계적으로 제주도밖에 없습니다. 해산물을 이용해 가지고 만든 이런 도구들은 제주도의 가장 특징적인 도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이제 선사시대 그 유적과 유물에서 나타나는 해녀의 그러한 기원을 찾아가지고 봤는데요. 이제는 이제 조선시대의 기록 중 그 해녀를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그림에 대해 가지고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옛날 그림에 남아있는 해녀의 모습입니다. 그 중 하나가 제주도에 곡물이 몇 개가 있는데요. 152-6호로 지정되어 있는 탐나술력도가 있습니다. 이 탐나술력도는 1702년에 이영상 목사가 제주도에 부임하면서 그려졌는데요. 그중 그림 중 하나가 병담범주라고 있습니다. 이 병담범주에 그 해녀의 모습이 그려져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큰 그림에서는 잘 안 보이죠? 디테일하게 한번 클로즈업 해보겠습니다. 찾으셨나요? 네. 밑에 그림 보면 한자로 용두라고 써져 있습니다. 거꾸로 읽으면 용두라고 써져 있는데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관광지 용두암입니다. 이 용두암 근처 바닷가에 이제 지금 물질을 하고 있는 해녀의 모습을 잘 그려 놓았습니다. 태왁도 그려 놨고요. 물옷을 입고 이제 자맥질을 하고 있는, 물질을 하고 있는 해녀의 모습이 그려져 있고, 이 옆에 한자로 잠녀라고 이렇게 써져 있습니다. 이 잠녀는 이제 해녀의 옛날 말이 되겠죠. 제주도 방언이 되겠죠. 자, 그렇다면 지금 궁금증이 하나 생기죠? 왜 해녀는 여자만 있을까요? 조선시대의 기록을 보면 이 해녀만 있는 게 아니고 해녀와 상반되는 이제 남자의 이름이 있는데 호작인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게 전복을 캐고 고기를 잡아가지고 나라에 세금으로 바치는 진상을 바치는 일을 했던 사람을 이제 호작인이라고 하는데요. 이게 남자입니다. 근데 이게 너무 힘들어가지고 때로는 전복의 수량을 많이 진상하라고 하고 때로는 고기의 수량을 많이 하라고 하고 품질 좋은 큰 전복만 이제 진상하라고 이렇게 계속 요구를 하게 됩니다. 이러한 것들이 계속 점점 어려워지면서 이런 남자 포작인들이 이제 밖으로 도망을 가버립니다. 그게 이제 조선 후기가 되면 이런 포작인들이 많이 이제 밖으로 도망을 가버리게 돼가지고 이제 해녀들이 그 일을 담당하게 되고 그렇게 돼서 이제 해녀들이 대부분 이제 포작인들이 했던 일들까지도 다 맡아가지고 하다 보니까 점점 어려워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런 해녀들이 이제 바다에서 활동하는 그런 모습들과 그런 도구들 그리고 해녀들에 대해 가지고 마지막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해녀들이 바닷 속에서 들어가 가지고 전복이나 소라, 해산물들을 채취하는 일을 이제 물질한다라고 합니다. 그걸 통틀어 가지고 물질이라고 얘기하죠. 그리고 해녀들이 이제 물질하고 나오면서 숨을 참고 나오면서 이렇게 밖에 나와가지고 숨을 쉴 때 나오는 소리가 있습니다. 숨비 소리가 있죠. 자, 이 소리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소리가 나왔죠? 호이 하고 있는 그런 바닷가 근처에서 이제 해녀들이 숨을 쉴 때 나오는 소리를 이제 아까 들어봤던 숨비 소리를 숨비 소리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해녀들이 바닷속에 들어갈 때 맨몸으로 들어갈 수도 있지만 도구들을 들고 들어가죠. 아까 여러분들이 만들었던 이제 비창이나 그런 것들 종합해가지고 이제 함께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해녀들은 지금은 이제 고무옷을 입고 들어갑니다. 까만색이나 주황색 옷을 입고 고무옷을 입고 가죠. 근데 1970년대 이전에는 천으로 만들어진 물소중이와 물적삼을 입고 들어갔습니다. 아주 가벼운 얇은 천입니다. 해녀는 사시사철 물질을 하거든요. 따뜻한 여름만 하는 게 아니고 한겨울에도 이제 그 천으로 만들어진 얇은 천으로 만들어진 옷을 입고 이렇게 들어가다 보니까 추위에 굉장히 약합니다. 그래서 1970년대 이후 이제 고무옷을 입고 들어가게 되면서 이제 한층 더 오랫동안 이제 물질을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만들어지게 되었던 거죠. 그렇다면 이제 해녀들이 손에 들고 그 다음에 아까 허리에 차고 그 다음에 갖고 들어가는 그런 도구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지금 물안경이라고 하는 수경이 있습니다. 바닷속에 들어가가지고 맨눈으로 이렇게 살펴보면 눈이 잘 안 떠지죠. 소금물인 바닷물에 눈이 바로 접촉하게 되면 눈이 잘 떠지지도 않고 바닷속도 잘 안 보입니다. 바닷속에는 해산물들을 잘 보이게 하기 위해 가지고 수경이라고 하는 물안경을 쓰죠. 그리고 태양망살이라고 하는 해녀들이 채취한 그런 그 해산물들을 보관하고 바닷속에서 보관하는 그런 용도 갖고 들어가는 게 태양망살입니다. 그리고 이제 고무옷을 입다 보니까 고무옷에 부력이 있어가지고 물속을 내려갈 수가 없어요. 물속에 내려가는 걸 쉽게 하기 위해 가지고 허리에 차는 납덩어리를 연철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아까 살펴봤던 전복을 떼는 도구, 쇠로 만들어진 비창이 있습니다. 그리고 돌틈에 이렇게 바위 틈에 이렇게 끼어 있는 해산물들을 채취하는 날카로운 도구가 있는데요. 깎구리라고 하는 도구가 있습니다. 그리고 물속에서 헤엄을 잘 치게 만들어 주도록 하는 발에 싣는 오리발이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을 이제 해녀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하나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것은 무엇일까요? 네, 정답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해녀의 공동체 문화에 대해 가지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녀들이 바다에서 하는 공간을 이제 바다밭이라고 합니다. 이 해녀들은 혼자 물질하는 것이 아니라 마을에 5,000개라고 하는 그런 공동체를 만들어 놓고 여러 해녀들이 다 같이 이렇게 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5,000개별로 규칙과 규정을 정해놓고 해산물을 잡고 어떤 때는 해산물을 잡지 말아야 되는 금체기를 만들어 놓고 하죠. 그래야 이제 아주 좋은 상품들을 채취할 수가 있죠. 어린 것들은 살려주고 그리고 큰 것들만 잡고 하는 그런 규정을 만들어 놓습니다. 그리고 바다가 황폐화되면 안 되기 때문에 바다를 공동으로 청소하는 그런 활동도 하게 됩니다. 이러한 모든 이제 공동체 생활을 이제 해녀들은 잘 지켜나가고 있습니다. 바닷가에 근처에 보면 돌로 해가지고 이제 원형으로 이렇게 쌓아놓은 조그마한 공간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걸 불턱이라고 합니다. 뭐냐면 해녀들이 추운 겨울에나 해녀들이 모여가지고 불을 쬐는 곳, 그리고 공동체적으로 이제 담소를 나누거나 그런 서로의 정보를 교환하는 그런 장소이기도 합니다. 그런 불턱이 몇 군데 이제 남아있는 곳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제주 해녀의 바다밭에는 특징적인 밭이 있습니다. 애기바당과 활명바당이라고 하는 겁니다. 물질은 보통 여자가 10살쯤 되면 이제 헤엄치는 법을 배우고 한 12살, 13살에서 15살 정도가 되면 이런 보통의 해녀 물질을 거의 완벽하게 배웁니다. 그래서 15, 16세가 되면 이제 단독적인 이제 해녀 생활을 하게 되는데요. 그런 10살에서 한 12살, 초등학교 5학년 정도의 이제 물질을 바로 배우는 어린 해녀들을 위해 가지고 그 어린 해녀들만 그 물질을 할 수 있는 애기 바닥을 지정해 놓습니다. 그리고 나이가 70대, 80대가 되면 깊은 물에서 이제 물질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나트막한 이제 곳을 지정해 놓는데요. 그게 활명바닥입니다. 이렇게
해명바당과 애기바당을 지정해 놓는 것은 서로를 보살필 수 있는 것들을 잘 이해해 주는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런 게 있으면서 이제 제주 해녀는 나이가 들어서도 계속 유지를 할 수 있고 그런 서로가 서로를 이제 배려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생겼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까지 살펴봤던 이런 총체적인 것을 갖고 이번 해녀의 문화적 가치에 대해 가지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해녀는 2016년도에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으로 등재가 되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이제 해녀는 가치가 문화적으로 가치가 있다라고 해가지고 이제 보존을 하게 되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독특한 물질 문화, 세대 간 이어져 온 공동체 문화, 그리고 자연과 공존하는 생태적 가치, 그리고 이러한 것들을 총체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해녀 보호 정책들이 있겠습니다. 이 해녀들은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국가무형문화재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2017년도에 제 132호로 지정이 되어 있는데요. 이런 배려와 협동의 문화를 높이 평가했습니다. 그리고 최소한의 도구만을 이용해가지고 해산물을 잡고 그런 것들을 이제 순환적으로 이렇게 이용하기 때문에 그 해산물들이 황폐화되지 않고 없어지지 않고 지속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정책, 규칙을 만들어 놓고 생활하게 됨으로써 해녀들이 지속할 수 있는 그런 게 되었습니다. 자, 이런 해녀들을 살펴봤는데요. 어떻습니까? 아주 훌륭하죠? 이런 제주 여성들이 가장 훌륭한 상징이라고 할 수 있는 해녀 문화가 잘 보존될 수 있게 하려면 어떤 정책들이 필요하겠습니까? 해녀들을 위하는 정책들도 필요하겠지만 이 해녀들을 이해하고 꾸준하게 이제 다음 세대에게도 이제 전달할 수 있는 그런 연구도 하고 그런 것들이 필요하겠죠. 그런 필요한 일들은 연구자만 할 수가 없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공동체적으로 다 함께 힘을 모을 때만 이러한 그 해녀가 오랫동안 보존될 수 있는 그런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여러분들도 동참해 주실 거죠? 자, 해녀들에 대해 가지고 지금까지 살펴봤던 것들을 잘 마음에 새겨 가지고 앞으로도 해녀를 위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